단순히 진짜 1조 3천억 원 크다 이게 아니고 왜 커졌는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설레고 흥미로운, 흥분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위자료가 이게 성공 보수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SK 최태원 회장과 이 노소영 관장님이시죠. 이분들의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미 결과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의 1심 판결을 대부분 뒤엎고 전향적으로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줬죠. 그 재산 분할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1위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재산 분할 규모가 없을 것 같다.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변호사분들이 설레는 판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부분인데요. 위자료를 무려 20억 원을 인정을 해줬어요.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인데, 이러한 위자료의 부분은 기존에 어느 정도 전형화된 그런 위자료에 균열을 일으키는 그 정도 규모의 위자료 액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리딩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변호사들이 좀 마음 설레하고 있어요. 시기별로 어떤 쟁점이 어떻게 판결이 되었었는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이 판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향후 예측까지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자, 도대체 이 사건이 1심과 2심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요, 현재 이혼 시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의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만 정리해드리면, 이혼은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쟁점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재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혼할지 말지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 2017년도부터였어요. 이 당시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이라는 걸 신청했었는데요. 자,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노소영 관장님은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킬 거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래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상대편의 소장을 받아보고 날선 말들이 그 소장이나 서면 하나하나에 진짜 많이 담겨 있어요. 텍스트로 상대편의 날카로운 입장을 눈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서면들을 받아봤을 때 이제 도저히 가정을 못 지키겠다, 상대편을 이제 놓아줘야 되겠다, 대신에 이제 재산 분할을 좀 많이 받자, 이런 심리 상태로 좀 흘러가게 되는데, 노소영 관장님은 그래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상 유책배우자인 이 최태원 회장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판결로서 이혼을 끌어내는 것까지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였던 SK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이 나는 가정 지킬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상 이혼 판결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을 좀 강행을 했거든요.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노소영 관장님도 그래 이제는 놓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되 다음 쟁점들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약간 페이지가 좀 달라진 거죠. 이혼의 또 다른 쟁점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이혼 재판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클 뿐이지,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그 재산 분할 금액이요 4조 100억 원대였어요. 4조 100억 원. 말도 안 되는 액수이죠. 사실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을 평생에 한번 해보는 게 소망이자 어떤 낭만이기도 해요. 재산 분할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재산 분할의 단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 절차에 따른 어떤 계산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단계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을 찾는 단계. 사실 내 재산, 너 재산, 어떤 재산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 경우도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총 얼마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이걸 찾았네 하면서 이거 못 찾겠지 했는데 또 찾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혼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 그 단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좀 잘하는 변호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상대편 재산을 많이 찾아낼수록, 내 재산은 많이 줄일수록, 또 채무를 늘릴수록 재판에서 유리하게 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이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진 재산들이 총 4조 100억 원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여도를 책정하는 단계예요. 자, 이제 올려있는 테이블 중에서 이거는 내가 결혼 전에 가져왔던 건데 특유 재산이니까 나누는 거 아니야, 허이 이렇게 하면서 빼두는 작업이 있고, 이거는 내가 기여도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아파트 쓸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도 열심히 키우고 해가지고 내가 기여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돼 라고 가져오는 게 기여도를 주장하는 거고, 상대편의 기여도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고 나의 기여도는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 각각의 품목마다 태그를 달고 내 기여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주장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고, 그 4조 100억 원이라는 재산 중에서 내 기여도는 한 이 정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 SK 지분이 과연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있는 건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님으로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600억대의 재산 분할이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거고, 이것을 2심에서는 기여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배 이상 뻥튀기 되어서 1조 3천억 원이 인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심은요, 이 가사노동 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고, 기타 이해의 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해 관계인들에 대한 배려같이 느껴졌단 말이죠. 어떤 그런 경영권 분쟁적인 요소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못하겠다라는 판결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자, 반면에 2심 재판부는요,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통신사업 진출에 크게 성공한 것은 SK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 노소영 관장님의 부친이죠. SK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SK 최태원 회장님의 부친인 최 전 회장이 사돈 관계를 방패막, 보호막으로 인식하면서 경영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며, 그렇다면 SK 성장에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전체 재산총액 4조 115억 원에서 65대 35%의 비율로 SK 지분 역시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재산 분할 3단계에서 첫 번째는 재산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의 기여도를 책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재산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재산 분할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 노관장 측은 SK 주식으로 받아도 된다라고 하다가 항소심에 와서는 현금으로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나온 거예요. 최태원 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조 3천억 원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도요,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은 현물, 부동산 이걸로 좀 나눠서 줘도 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현금을 선호하죠. 당장 쓸 수도 있고 가치가 높으니까 현금화가 쉽게 되는 게 당연히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다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금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 주가를 좀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면은 부담이 좀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퉈지지 않고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하라, 일단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법정이자가 5%니까 지금 1조 3천억 원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자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5%? 그러면 1년에 700억 원이에요. 700억 원. 1심에서 나왔던 판결과 거의 비슷한 금액의 이자로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재산 분할의 3단계 중에서 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전략 미스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실 때 이런 재산 분할의 3단계, 상대편 재산을 찾고 그를 테이블 위에서 기여도를 책정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의 방법까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좀 쟁점화시켜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사건이 조금 더 흥미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진짜 1조 3천억 원 크다 이게 아니고 왜 커졌는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이거를 조금 같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설레고 흥미로운, 흥분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위자료가 종전의 상식과 어떤 균일화된 그런 판결을 깨고 20억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 20억 원이 얼마나 기존의 틀을 깬 판결이냐면요, 기존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진짜 축처벌하고 이제 혼외자를 만들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재벌, 준재벌 따지지 않고 웬만하면은 1억 미만, 아주 많아도 뭐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이런 상담이 왔을 때 남편이 상간녀가 있다, 아니면은 상간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자료는 진짜 많이 청구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판례상 많이 받아봐야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러면 약간 좀 놀라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뭐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금액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죄부를 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이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액수를 좀 늘려가지고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맞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크게 늘어났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청구해서 2천만 원 정도 인정받는 그 정도가 공식이었는데, 지금 이 판결은 그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20억 원이라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금액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 자체는 재산 분할이 1조 3천억 원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재벌분들께는 와닿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위자료나 뭐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리딩 판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직되어 있는 이 위자료 체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라는 흥분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가 대단히 주목이 됩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이 그런 거 아니다, 기존과 같이 판결하는 게 맞다, 1억 미만으로 낮춰버릴지 위자료를, 또 재산 분할도 SK 지부는 노소영 관장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지, 아니면 항소심과 같은 결을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치부를 드러내는 최태원 회장이 썼던 편지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어떤 질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질타성의 강도까지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틀을 깨는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이 최태원 회장의 규책 사유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 소송 총 비용을 최태원 회장이 70%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노소영 관장이 좀 부담한다 판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100% 이기고 누가 100% 지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물론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되기 때문에 50대 5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받아가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이 70%를 부담하는 그런 또 판시를 했다면 말이죠.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은 축제겠죠. 엄청난 축제일 텐데, 또 그중 일부는 상대편에게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분들하고 파트너 물론이고 모두 다 지금 축제 분위기일 거예요. 이게 성공 보수가 얼마일까? 참 궁금한데, 아마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그게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일각에는 5% 받으면 몇백억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5% 6%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그렇게 설정하는 게 좀 많이 있긴 있는데, 1,000억 넘어가는 소송에서는 그 정도까지 파정하진 않아요. 1%만 해도 얼마입니까? 0.1%만 해도 13억이죠. 얼마를 성공보수로 책정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2심 대승을 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분들도 아마 축제를 만끽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